드라마 설국열차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기생충의 봉하이브, 봉봉이 아직 빠지지 않은 터라 왜냐면 저번주에 기생충 흑백판 봤는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기대를 한가득 안고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인데요. 물론 봉준호 감독은 제작에만 참여했지만요. 어쨌든 드라마 설국열차를 보기 전 복습하면 나쁠 것 없는 영화 설국열차의 내용 요약 그리고 예습하면 좋을 드라마의 이모저모를 짚어봤습니다. 영화를 오랜만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우리의 기억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작은 2014년 7월 1일 오전 6시 온난화를 막기 위해 냉각제 CW7이 살포됩니다. 그 부작용으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죠. 윌포드의 초대형 열차에 탑승한 이들만이 최후의 인류로 남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그로부터 17년 후인 2031년 설국열차는 머리칸과 꼬리칸이 나뉘어진 선명한 계급 시스템 아래 운영됩니다. 꼬리칸의 전략가 커티스, 젊은 피 에드가, 정신적 지주 길리엄 등은 반란을 준비 중입니다. 방아쇠가 당겨진 건 윌포드의 비서 클로드가 타냐의 아들 티미와 앤드류의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면서부터였죠. 이 장면에서 이런 명대사가 한번 나오고요.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짐승 같은 촉으로 군인들에게 총알이 없음을 눈치챈 커티스. 엔진칸을 향한 꼬리칸 사람들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감옥, 단백질 공장, 급속한 앞에서 한바탕 싸우시고요. 과수원, 수족관, 정육점, 유치원까지 다다른 이들. 유치원에서 공산주의 저리가라의 주입식 교육에 한번 충격을 받고 서프라이즈 총기 난사로 2번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총리님은 사망하시고요. 동시에 꼬리칸의 길리엄 역시 윌포드의 군대에게 총살당합니다. 치과, 양복 수선 등을 하는 1인실 기차칸을 지나 레스토랑, 미용실, 수영장, 사우나 이곳에서 몇 명의 멤버들이 사망하고요. 샤이닝 노래가 나오면서 설국열차 좀비님도 사망하는 듯 보였으나 후에 등장하시죠. 파티장, 마약칸, 조종칸을 거쳐 엔진칸에 도달한 커티스 일행. 이곳에서 커티스는 남궁민수에게 충격 과거를 고백합니다. 17년 전 꼬리칸의 모든 것을 약탈해간 윌포드의 군대. 꼬리칸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약자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윌포드의 폐쇄 생태계 전략이었죠. 사람들을 먹기 위해 칼을 든 이가 커티스였고 그런 커티스의 손에 죽은 것이 에드가의 어머니였고 갓난아기 에드가를 죽이려던 커티스를 막은 이가 바로 길리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잘라내어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죠. 그런 사람 밑에서 성장한 커티스는 사지 멀쩡한 자신의 신체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습관처럼 자신은 리더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죠. 길리엄은 늘 꼬리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꼬리칸 사람들이 더 쾌적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윌포드와 손을 잡았죠. 윌포드는 길리엄이 자신과 한패였고 커티스의 반란은 자신과 길리엄이 기획한 쇼였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멘탈 산산조각난 커티스. 그때 밖에서 아빠 남궁민수와 열차의 진짜 문을 열고자 고군분투하던 요나가 들어옵니다. 열차에서 태어난 요나는 청각이 남다르죠. 그녀는 윌포드의 엔진실 바닥에서 고장난 부품 대신 열차의 부품으로 일하고 있는 티미를 발견합니다. 커티스는 여태까지 아껴온 자신의 팔을 아이를 살리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크로놀 중독자인 척 하셨던 이성적인 설계자 남궁민수님은 열차 폭파에 성공. 어른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 어린 생명을 살립니다. 이렇게 다시 생명이 피어오르는 지구를 비추면서 막을 내리죠. Attention all passengers. 복습을 마쳤으니 예습 시간입니다. 드라마 설국열차는 열차가 운행된 뒤 약 7년 후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영화 설국열차는 열차 운행 17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드라마가 영화보다 앞선 시기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영화의 세계관을 따른다면 20대의 커티스, 채 10살도 되지 않은 에드가가 꼬리칸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 시절은 수십 년 전에 끝났다고 말하던 길리엄이 나올 것인가? 맥그리거 반란 꿈나무 맥그리거가 나올 것인가? 제일 앞서라 여자야. 원래 이누이트족이었거든. 차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다고 저 여자 믿었어. 7인의 반란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인가? 이누이트인과 남궁민수의 관계가 등장할 것인가? 사람을 먹는 장면이 등장할 것인가? 이런 핵심 요소들이 등장할 것이냐 물으신다면 답은 No. 드라마 설국열차는 원작 그래픽 노블의 세계관을 물려받고 영화 설국열차의 주제의식을 따르지만 캐릭터를 비롯한 세부 에피소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커티스, 에드가, 남궁민수가 등장할 거란 기대는 버려야 된다고 많은 해외 매체가 리뷰에서 언급했는데요. 영화의 주요 설정이었던 반란들에 대한 내용은 리뷰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의 주요한 내용이라서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언급을 하지 않은 건지 혹은 정말 영화와 드라마는 딴판의 이야기라 아예
아예 설정만 유지되고 설국열차의 역사가 뒤바뀌어 버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야기의 큼직한 줄거리만은 비슷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팔을 얼려서 부수는 형벌부터 기차 내 시설들, 꼬릭한 사람들이 단백질바를 먹는다는 것 등 드라마는 2013년 영화 속 많은 설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드라마 설국열차는 꼬리칸에서 반란을 준비하는 레이턴, 그리고 Wilford Industries wishes you good morning. 밀포드를 이은 열차의 실세인 멜라니, 이들을 중심으로 꼬리칸과 1등석 승객들, 2등석, 3등석 승객들, 열차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폭넓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드라마판 설국열차에 오른 승객들 명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 레이튼입니다. 전직 형사였던 그 설국열차의 세계관,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지구에 남은 유일한 형사라고 해요. 해외 매체 리뷰에 따르면 설국열차의 전반부 동력은 살인사건입니다. 한 승객이 사지가 잘린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설국열차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레이턴은 사건 해결 의뢰를 받고 생애 처음 꼬리칸을 넘어서 열차 앞칸에 발을 디딥니다. 혁명을 꿈꾸고 있는 그에게 살인사건은 열차 앞칸을 수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죠. 레이튼에게 이런 임무를 맡긴 이는 누구일까요? 설국열차의 목소리, 멜라니입니다. 밀포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유일한 인물이죠. 열차의 2인자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역할에 딱 맞는 아주 완벽한 배우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후반부에는 존 맥클레인 뺨치는 그녀의 액션씬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멜라니가 메이슨의 포지션에 놓인 인물이긴 한데 그녀를 위협하는 메이슨만큼의 존재감을 자랑하는 캐릭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멜라니의 밑에서 일하는 루스죠. Good morning. 꼬리칸의 저항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루스를 연기한 앨리슨 라이트가 설국열차 속 틸다 스윈튼과 가장 닮은 존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베스는 열차의 보조차장입니다. 경비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레이튼의 파트너로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데 힘을 쏟을 캐릭터로 추측됩니다. 베넷 녹스, 열차의 독창적인 디자이너로 이 열차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쩐지 남궁민수의 포지션에 놓여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멜라니와 연인 관계일 것으로도 추측이 되고요. 성진주, 한국인도 등장합니다. 설국열차의 1등석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베스와 연인관계인 것 같네요. 조씨는 꼬릭한 사람으로 레이튼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아픈 남편과 어린 아들을 돌보고 있죠. 타냐가 생각나는 캐릭터입니다. 예고편 중간중간 레이턴과의 키스 장면이 실렸는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지 궁금해집니다. 존 오스윌러, 빙하기가 오기 전에는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캐릭터로 현재는 열차의 보조차장 중 한 명입니다. 자라 페라미, 레이튼의 전 여친인데요. 더 나은 삶을 위해 꼬리칸과 레이턴을 버린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장면의 여자가 바로 자라인 걸까요? 살인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캐릭터라고 해요. 루슈는 약간 많이 비호감 캐릭터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레이튼이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걸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장계의 우두머리라고 하네요. LJ 풀거, 중2병일까요? 아니면은 이 계급사회의 환멸을 느끼는 성숙한 청소년일까요? 변호사인 어머니의 속을 벅벅 긁기를 즐기는 1등석 승객입니다. 마지막은 마일즈, 꼬리칸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년이죠. 열차 운행 당시 아버지와 여동생이 기차에 올라타지 못했고 기차가 움직이면서 어머니가 튕겨져 나간 사고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소년이라고 합니다. 주요 인물만 짚어도 정말 많습니다. 설국열차를 미리 본 해외 매체에서는 인물이 너무 많은 것을 이 시리즈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미리 알고 보니까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계층에 속한 수십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주요 캐릭터 몇 명만 주목을 받고 나머지 캐릭터는 너무 심한 병풍 취급을 받는 터라 이야기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산만하게 느껴진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버라이어티에서는 이를 설국열차의 잠재력으로 언급했습니다. 비록 시즌1에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지는 캐릭터가 많았지만 이들이 시즌2에서 활약을 펼치면서 세계관을 넓혀갈 거라는 거죠. 설국열차는 시즌1 방영 전부터 시즌2의 제작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발판 삼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나갈 수도 있죠. 참고로 드라마 속 설국열차는 무려 1001의 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1001의 칸이요. 여기 탄 인원은 3,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야기할 거리야 차고 넘치겠죠? 125분짜리 영화를 20시간짜리 드라마로 늘린 터라 세트를 비롯한 작품의 분위기 역시 싹 바뀌었습니다. 폐쇄성이 강조됐던 영화 속 열차 세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아마 3시간쯤 보고 많이 답답하고 질려서 하차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었겠죠. 드라마 설국열차는 카메라 밖의 공간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넓고 화려한 세트, 조명, 와이드한 촬영
촬영법으로 영화와 선명한 차이점을 둔다고 합니다. 설국열차의 프로덕션 디자이너 베리 로빈스는 기차의 명과 암을 되게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칸마다 되게 특색이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우주선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엔진칸이 추가되었고요. 라디오룸과 승무원들의 사무실, 1등석 승객들의 객실과 프라이빗한 디너룸, 2등석, 3등석의 승객실, 한국 간판도 찾을 수 있는 3등급의 마켓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가 떠오르는 공간이죠. 매우 미스터리한 공간인 드로어스룸, 나이트카, 클래스룸, 그리고 아쿠아리움과 스시바, 그린하우스, 가축을 기르는 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하의 서브트레인 칸이 있습니다. 꼬리칸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죠. 혹시나 전반부에 하차하실 분들을 위한 팁을 덧붙여 드리자면 전반부는 좀 지루한데 진짜 시작은 중반부와 후반부라고 합니다. 4화, 5화부터는 휘몰아치는 전개를 즐길 수 있다는 평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해외 리뷰의 느낌을 종합해봤을 때 다들 뭔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 뭐 이 정도면 평타? 다음 시즌 기다림 이 정도라서 봉봉에 미치는 그런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한국형 설국열차가 미국형으로 바뀌면 어떤 느낌의 작품이 나올까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더 흥미로운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